요즘 들어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장 보러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가득 채워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쉽게 들고 왔던 것 같은데 요즘은 중간에 잠시 쉬어야 하고 아파트 계단을 오를 때도 2, 3층만 올라가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혹시 저만 그런가 싶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어진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정말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전문가를 만나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여러분, 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들어도 가볍게 집까지 걸어갔는데 요즘은 중간에 잠시 쉬고 싶어지거나 계단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육이 서서히 줄어드는 현상, 즉 근손실, 의학적으로는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손실은 40대 전후부터 시작돼 매년 약 1%씩 근육이 사라집니다. 이 속도는 60대 이후에는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힘이 약해질 뿐 아니라 몸의 여러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죠.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중년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조언, 중년 이후 근손실을 막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음식과 식단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손실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손실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팔과 다리 근육이 줄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몸의 대사 엔진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근육을 자동차 엔진에 비유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엔진이 크면 연료를 많이 태워서 속도도 잘 나고 힘도 세죠. 근육도 마찬가지로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혈당을 조절해주며 체온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서 관찰한 근손실의 4가지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가만히 있어도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요. 그런데 먹는 양은 예전과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죠. 두 번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이에요. 근육이 줄면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근감소증 환자의 30% 이상에서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를 보입니다. 세 번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다리 근력이 약해지면 중심을 잡기 어려워져서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낙상이 매우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절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근육이 관절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모두 줄어들면서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근육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만큼이나 무엇을 먹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영양소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과 같습니다. 하루에 몸무게 1kg당 1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6072g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달걀 1개에는 약 6g, 두부 반모 정도의 약 10g입니다. 그러니까 60kg 성인이 하루 필요량을 채우려면 닭가슴살 300g 정도 먹거나 달걀 12개를 먹거나 두부 3모 정도를 먹어야 하는 거죠. 물론 이걸 한 번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류신이라는 특별한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데 근육 합성을 시작하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류신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과 달걀, 유청 단백질, 그리고 콩류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 류신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근육 회복이 잘 됩니다.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서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과 호두, 아마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생선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해주는 영양소예요.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신경이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연어, 버섯,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고 무엇보다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15분 정도 햇볕을 받으면서 산책하시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이 두 미네랄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시금치와 아보카도, 견과류, 해조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의 장점은 고단백, 저지방이면서 류신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으면서도 지방은 1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 삶아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거나 구워서 드시거나 요즘 인기인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퍽퍽해서 먹기 어려우시면 닭다리살과 함께 조리하시거나 달걀과 함께 요리해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는 단백질, 오메가3, 비타민 D가 모두 들어있는 완벽한 음식이에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올려서 드시거나 회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연어가 부담스러우시면 고등어, 참치, 정어리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음식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서 드시거나 두부구이로 드시거나 병아리콩이나 렌틸콩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려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거든요. 특히 류신 함량이 높습니다. 삶아서 드시거나 프라이로 드시거나 오믈렛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노른자까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노른자에 비타민 D와 다른 중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거든요. 다섯 번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요. 여기에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이 장 건강도 도와줍니다.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그릭 요거트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플레인 요거트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하루에 한 줌 정도, 대략 30g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간식 대용으로 드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과 철분, 비타민 K가 풍부한 채소예요. 근육 기능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물로 무쳐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거나 스무디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시금치가 부담스러우시면 케일이나 청경채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시는지 실제 식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고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달걀 2개와 그릭 요거트,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연어 구이 이런 식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챙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운동 직후 30분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운동 후 30분 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합성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는 달걀이나 두유,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이나 흰빵 대신에 현미, 고구마,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런 복합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근육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네 번째 전략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후에는 수분 보충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근육 분해를 촉진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단백질 보충제를 꼭 먹어야 하나요? 식사를 통해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면 굳이 보충제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사량이 적거나 바쁜 생활로 인해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살코기 위주로 선택하시고 생선과 콩류를 적절히 섞어서 드시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비타민 D는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나요? 음식과 햇볕, 그리고 필요시 보충제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생활이 많으신 분들은 보충제 섭취를 고려해 보세요. 네 번째 질문, 나이가 많은데도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과 영양 공급에 반응합니다. 70대, 80대에서도 적절한 식단과 운동으로 근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중년 이후 근손실을 막기 위한 음식과 식단 전략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근손실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단백질과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챙기시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그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을 식단에 포함시키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걸으시고
일상생활을 활기차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끼 한 끼 의미 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한 끼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